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베트남의 알프스, 아직 한국인이 잘 모르는 곳. 오늘은 베트남 좌충우돌 여행 2탄으로 인도 차이나 반도의 지붕인 사파의 판시판 산에 대한 썰입니다. 19세기 프랑스 식민 통치 시기 판시판 산맥을 방문했던 프랑스인들은 고원지대인 사파의 자연경관이 알프스 산맥과 흡사하다며 감탄을 했다고 하는 곳입니다. 썰레발TV는 역사, 문화, 여행 등에 관한 재미난 썰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 북부에 위치하는 사파라는 단어가 나오면 크게 연상되는 것이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수 민족들의 계단식론, 둘째는 아름다운 호수, 그리고 셋째는 베트남에서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높은 판시판 산입니다. 모노레일인 푸니쿨라와 케이블카를 타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해발 3,143m 높이의 판시판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썰입니다. 판시판은 사파 여행의 꽃이라고 하지요. 판시판산은 북한산이 836m이니 4배 정도이죠. 판시판산은 베트남의 라오카이 성과 라이쩌우 성에 걸쳐 있는 산입니다. 판시팡이란 이름의 유래는 산의 생김새를 따서 기울어진 큰 바위라는 뜻을 후아시판이라고 불리던 것에서 생겨났다는 썰이라고 합니다. 주변 산과 계곡의 숨막히는 전경을 제공하며 정상은 종종 안개와 구름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 산을 가기 위해서는 3번의 이동 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첫째는 사파 광장에 있는 선프라자 1층에서 푸니쿨라, 즉 모노레일을 타고 케이블카역까지 가야 합니다. 둘째는 판시판 케이블카 탑승장역에서 판시판 정상 부근까지 케이블카를 타야 합니다. 셋째는 케이블카를 하차하여 마지막에 또다시 푸니쿨라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계단으로 가서 정상에 도착해야 합니다. 사파광장 사파교회와 함께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이 바로 선플라자입니다. 해발 1650m의 고산도시 사파에 이 거대한 궁전과 같은 건물의 용도는 뭘까 궁금했었지요. 그날에야 그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판시판산 케이블카를 타기 위한 출발지임을 알았습니다. 선플라자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푸니쿨라를 타려는 사람들이 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매를 했기 때문에 매표소를 지나 줄을 서니 잠시 뒤 푸니쿨라가 들어왔고 설레는 마음으로 사파역을 출발했지요. 건물을 벗어나니 사파 외곽 풍경이 나타납니다. 마치 하늘을 향해 달려가듯 푸니쿨라는 출발 후 정확히 15분 정도를 달려 케이블카 타는 곳으로 갔습니다. 터널을 지나 하행차와 교차되고 이름 모를 노란 꽃들이 피어있는 곳을 지나니 호앙리엔역, 즉 판시판 서널드 케이블카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케이블카역 건물 주변은 마치 하늘 아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사진 찍기 좋은 예쁜 플라워 가든이 있었지요. 흰구름 동동 떠다니는 파란 하늘 초록과 노란 풀꽃들이 어울려진 길이 있었습니다.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니 서널드 공원과 민속촌이 있고 다양한 구경거리와 포토존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절도 있고 여기저기 바깥 구경거리도 있었지만 사람들을 따라 서둘러 케이블카 탑승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 돌고 도는 통로를 수십 번을 돌고 돌았습니다. 이제 나가여 건물 안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들어가니 또 돌고 도는 통로를 따라 기다리고 1시간여 만에 케이블카를 겨우 탈 수 있었습니다. 좋기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 서서 대기하는데 정말 지쳐버렸습니다. 통상적인 하이킹 경로를 따라 등반하면 사파에서 정상까지는 대략 2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정상 부근까지 약 20분 정도면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2016년 베트남 대기업인 선월드에서 케이블카를 정상 인근까지 설치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케이블카는 한 대당 탑승 인원이 35명입니다. 판시판 케이블카는
6,293m의 길이로 세계에서 가장 길다고 합니다. 논스톱 3줄 케이블카로 가장 큰 고도 차이를 가져서 기네스 기록에 등재되었다고 하네요. 출발 지점에서 도착 지점까지 고도 차는 1,410m라고 합니다. 산 꼭대기로 향하는 동안 호앙리엔수원 산맥과 무흥호화 계곡의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만끽할 수 있지요.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데 밖으로 유명한 깎감 마을도 발랄에 펼쳐집니다. 층층이 깎아놓은 계단식 노는 마치 수령이 오랜 나무의 나이테처럼 보였고 산악지대에 사는 소수민족들의 삶의 흔적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케이블카로 산 고비고비를 넘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멀리 사파 시내도 보입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리면 바로 정상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다시 걸어서 올라가거나 또다시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고 푸니쿨라를 타고 올라가야 비로소 정상에 갈 수 있습니다. 푸니쿨라를 타게 되면 5분 이내로 정상에 도착하지요. 인도 차이나 반도의 최고봉인 판시팡은 이렇게 멀고도 먼 길이었습니다. 사파 여행은 날씨가 80~9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아무래도 가을이고 우리는 정말 운이 좋아 날씨가 무척 좋았지만 비가 오거나 자욱한 안개에 휩싸이는 날이라면 더욱더 멀게 느껴질 것입니다. 판시판 산은 언제 어느 때 날씨가 변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비가 오다가 맑은 하늘이 보이고 안개로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순식간에 안개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의와 우산을 미리 준비하고 올라갔습니다. 케이블카에 내리면 환상 그 자체입니다. 약간의 어지럼증이 있었지만 이것은 고산증이었습니다. 한 일행은 고산증 약을 미리 먹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그랜드 벨프리인데요. 4층까지는 벽돌이고 5층에는 누각이 있습니다. 각 층마다 청동 종이 있으며 정해진 날짜에 종이 울린다고 합니다. 판시판 정상 일대는 전 왕조시의 건축 양식을 한 2개의 사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행은 올라갈 때는 푸니쿨라를 타고 내려올 때는 걸어서 내려오면서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판시판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깃대봉이 설치되어 있고 그 위에 붉은 베트남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온 것이죠. 높이가 해발 3,143m임을 알리는 삼각 표지물이 있었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이러한 장관은 어디에서나 볼 수 없는 경관이었죠. 사파를 오래도록 잊을 수 없게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정상에서 걸어서 내려오면서 길을 잘못 들어 왔다 갔다 좌충우돌하면서 불교 사원과 거대한 불상도 둘러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높은 곳에 거대한 불상과 사원을 짓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사파는 고도와 시기에 따라 날씨가 크게 변하는데 우리의 사파 여정에는 날씨가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파 여행은 해외의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곳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알프스인 사파의 판시판 등정에 대한 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썰레발 TV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